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1,0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받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지만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 한편 검찰은 항소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업체의 보안업체 직원 A씨는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보안업체는 A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 기소에 이어 정식 재판까지 열린 끝에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에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불렸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물류업체 탁송기사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간식을 건네주거나 직접 가져다 먹으라고 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사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단 검찰에서도 추가적인 상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계는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를 되었던 것은 전 국민에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기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법의 정의가 새롭게 잘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항소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엄승현입니다. 16개월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기로에선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은 된 상태고요. 두 사람은 지난 23일 저녁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대원의 품에 안겨 축 늘어진 아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이 아이의 몸 곳곳에서는 멍과 긁힌 자국이 나왔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다수의 피하 출혈과 시점이 다른 다수의 골절이 나타났다는 1차 소견도 나왔습니다.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 A씨와 계부 B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숨진 아이의 친모와 계부 두 사람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나온 친모와 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법정에서 혐의 인정하셨나요? 숨진 아이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친모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 키우던 개와 놀다가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3일 저녁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빌라에서 16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숨진 아이를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고 현재는 임신한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살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친 경찰은 숨진 아이와 관련해 과거 아동학대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친모와 계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에서 노쇼 사기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 조직원 17명도 포함됐는데요.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5,000여 개 국내 소상공 업체들을 속여 3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위치한 이른바 노쇼 스캠 조직 사무실. 경찰이 범행에 활용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압수합니다.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가 합동으로 꾸린 코리아 전담반이 지난 13일 노쇼 스캠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지난달 말 양국 정상회담 합의로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한 지 사흘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인 조직원 17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국내 소상공업체 15,000여 곳을 속여 약 3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단체 회식이나 대량 계약을 할 것처럼 속이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 특정 물품을 대신 사달라고 요구한 뒤 위장업체를 통해 구매 대금을 빼돌렸습니다. 언론과 수사기관을 통해 수법이 알려지자 군부대를 사칭해 폐기물 처리나 방독면 구매를 유도하는 쪽으로 범행 방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시아누쿠빌 일대에서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노쇼 대리구매 스캠 조직이 왕성하게 활동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단서를 입수해 정부 합동수사단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코리아 전담반 출범으로 캄보디아 측과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리아 전담반을 중심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걸러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자 발신 번호를 일반 휴대전화 번호처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 1,600여 대를 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법 중계기를 이용한 범죄 피해액은 350억 원이 넘었는데요.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성이 커다란 박스를 도로변 쓰레기 더미에 내려놓습니다. 잠시 후 나타난 또 다른 남성은 이 박스를 들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지고 갑니다. 070 등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변작해주는 불법 중계기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관리자 20대 여성 A씨 등 63명을 검거했습니다. 시간부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거예요. 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고. 조직원들은 불법 중계기를 설치해두는 것만으로 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부와 처남, 매부 등 가족관계는 물론 친구와 연인 등 지인관계가 많았고 1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이들에 의해 변작된 010 번호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27억 원까지 총 354억 원에 달했습니다. 010 일반 번호로 발신이 되자 보이스피싱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겁니다. 불법 중개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구속이 될 정도로 강력히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월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 중계기로 사용된 휴대전화 단말기 1,600여 개와 대포 유심 4,200여 개 등의 통신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63명 중 56명을 구속 송치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관리책 검거를 위해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네, 70년간 우리 곁에서 연기로 감동을 줬던 배우 고 이순재 씨가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후배 배우들은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는데요. 이화영 기자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영원 그 별도한 기대 많이 주고 더 많이 받았습니다. 70년 연기 인생 동안 뜨겁게 연기 열정을 불살랐던 배우 고 이순재 씨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인사를 고하는 날. 유족과 동료, 후배 배우, 가르치던 제자들까지 연결식장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후배 배우들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연기에 오신 분도 여전히 연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솔직함과 겸손함이 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이자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TBC 시절부터 고인의 탤런트 후배로 인연을 맺은 김영철 씨는 마지막 길까지도 드라마 장면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울먹이며 전했습니다. 거짓말이었으면 드라마 한 장면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케이, 컷! 소리에 툭툭 털고 일어나셔서 다들 수고했다. 오늘 정말 좋았어.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1956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한 고인은 사랑이 뭐길래, 허준, 거침없이 하이킥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기로 국민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난 25일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하며 고인의 공로를 기렸습니다. 영원한 현역으로 70년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고인은 경기도 이천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